여름에는 아무래도 코디할 수 있는 방법도 한정적이고 가볍고 편한 옷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룩이 너무 단조롭고 심심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밋밋한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액세서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액세서리 브랜드 스타일별 총정리. 자신의 추구미에 맞게 브랜드를 찾을 수 있게 무드별로 싹 총정리해드리려고 하고요. 각각의 소재, 컬러별로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소재를 처음으로 다루는 이유는 소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무드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인 액세서리는 바로 실버죠. 가격에 따라 서지컬 스틸과 스털링 실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차가운 인상을 주는 대표적인 소재로 특히 블랙, 화이트, 그레이, 네이비 같은 클래식 컬러들을 자주 입으신다면 활용도가 특히나 높죠. 먼저 서지컬 스틸은 주로 의료용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알레르기 방지나 녹이 잘 쓸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쉬워서 액세서리 입문자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스털링 실버는 은이 92.5% 함유된 합금 소재로 925 실버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변색되는 수능의 특성을 보완하고 강도를 개선해서 관리가 조금 더 쉽다는 특징이 있죠. 주로 중고가 핸드메이드 주얼리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브랜드들까지 두루두루 쓰이는 소재입니다. 다음은 골드 액세서리. 가격에 따라 브라스와 골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웜톤에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 소재로 베이지, 브라운, 머스타드, 오렌지 같은 웜톤 컬러를 자주 입으신다면 매치하기가 좋습니다. 브라스는 구리와 아연을 주 원료로 한 합금으로 주로 금의 가성비 좋은 대체재로서 사용을 합니다. 다만 금속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 도금 처리된 제품을 고르면 알러지 반응을 줄일 수가 있죠. 다음으로 금은 24K, 18K, 14K로 나눌 수가 있는데 24K는 순금 100%, 18K는 75%, 14K는 60% 함유된 걸 뜻해요. 아무래도 K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다음으로는 비즈 액세서리. 요즘 빈티지 레트로 무드로 각광받는 소재죠. 비즈 액세서리란 구슬 형태의 장식용 소재로 제작한 팔찌, 목걸이 등을 뜻하는데요. 재질, 크기, 색상, 모양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천차만별이라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주로 나만의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나 컬러풀하고 개성 있는 패션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재죠. 마지막으로는 가죽 액세서리. 가죽은 특히 경련 변화가 일어나며 세월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는 액세서리죠. 가격에 따라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이 있겠는데 가격과 내구성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소재 특성상 수분과 오염에 취약하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면 추천드리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죽 전용 오일이나 클리너로 관리가 필요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랜드 추천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대부터 고가의 브랜드까지 다뤄보려고 하니까 찾으시는 가격대에 맞게 구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실버 액세서리. 실버 액세서리는 중성적인 무드를 낼 수 있는 액세서리로 미니멀한 무드에 세련된 도시적인 감성에 잘 어울리죠. 첫 번째 브랜드는 스칼렛도 블랙. 스칼렛도 블랙은 남성적인 무드에 스트릿 스타일을 추구하는 패션 주얼리 브랜드예요. 저가 포지셔닝의 브랜드인 만큼 패션 입문자분들이 가볍게 취향을 알아가기 좋죠.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카라비너 키링, 여기에 여러 키링이나 오브제를 활용해서 바지 쪽에 걸어서 스타일링을 하기 좋고요. 그 외에도 스트릿 무드를 담은 팔찌나 반지 등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 할 수 있죠. 가격대가 낮은 만큼 서지컬 스틸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신 학생분들께 추천드리고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내 취향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구매해보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틴 플랫. 마틴 플랫은 젠더리스적인 캐주얼한 무드에 트렌디한 스타일을 접목하는 토탈 패션 브랜드로 액세서리에서는 주로 캐주얼한 무드가 중심적인데요. 저렴한 가격 대비 디자인을 잘 뽑는 브랜드로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각종 형태의 반지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여러 형태의 반지들이 메인인데요. 레이저 각인을 통해 통통 튀는 디자인을 더한 게 특징적이죠. 그 외에도 합금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팔찌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퀄리티보다는 아직은 디자인을 1순위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은 H47. 젠더리스적인 무드에 컨템포러리함을 더한 브랜드로 스털링 실버와 진주, 큐빅 등을 활용해서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시도를 보여주는데요. 목걸이부터 팔찌까지 예쁜 게 많죠. 개인적으로 특색이 있고 예쁘다 싶은 아이템은 펄 펜던트로 레이어드를 활용해 연출해준 모습이 개인적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기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초코와 같은 핏의 진주 목걸이라든지 다양한 소재를 믹스한 팔찌 등등 젠더리스적인 무드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라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만족도 높을 브랜드가 되겠네요. 다음은 252 스튜디오. 간결하면서 미니멀한 무드에 집중하는 액세서리 브랜드입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굵기, 텍스처, 실루엣 같은 디테일에 집중하여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있죠. 미니멀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주목해보셔도 좋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제 채널에서도 리뷰했었던 조인 넥클리스를 비롯한 목걸이류. 미니멀한 형태의 목걸이로 다른 제품들과 레이어드 형태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디자인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목걸이, 팔찌, 반지 등등 스털링 실버를 활용해서 퀄리티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 선에서
중에서 미니멀한 취향의 퀄리티까지 찾고 싶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브랜드죠. 다음 소개할 브랜드는 비주류, 인플루언서이자 금속공예가인 도베르만 님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러프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스탈링 실버를 활용한 반지가 주류인데 동양적인 터치감에 유니크한 모델을 찾는다면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아이템은 스컬프처링인데요. 다각형으로 흑자개 장식이 들어가 오묘한 빛깔이 매력적인 제품인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한국적인 색채에 유니크함을 섞어줬죠. 뿐만 아니라 인공 다이아몬드를 세공해 세팅한 반지 등등 감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아 퀄리티와 디자인 함께 신경 쓰는 브랜드로 소개를 해볼게요. 다음 브랜드는 유스. 미니멀한 무드의 감각적인 룩북으로 몇 시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토탈 패션 브랜드입니다. 주얼리 부분도 유스의 미니멀한 취향을 반영해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편인데요. 스탈링 실버를 활용해 퀄리티 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미니멀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반영해 팔찌, 반지, 목걸이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풀어내고 있죠. 평소 미니멀 스타일을 즐겨 입는 분들이라면 만족도 높을 디자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주력인 실버 소재 이외에도 비즈 팔찌나 레더 팔찌 등등도 잘 풀어내는 브랜드니까 제 채널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만족도 높을 거예요. 다음은 질로리아입니다. 이번 브랜드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정교한 디테일을 담는 주얼리 브랜드로 동양적인 전통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건축 양식을 반영해서 웅장한 건축미를 주얼리로 재해석해 풀어내고 있는데요. 세세한 수작업을 통해 완성하는 반지는 주얼리로 부르기 전에 하나의 예술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확대를 해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지만 착샷을 보면 일반적인 반지 형태의 사이즈감인 만큼 유니크한 스타일로 풀어내기 좋겠습니다. 특히 건축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시면 좋겠죠. 실버 파트 마지막으로는 디올. 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패션하우스로 남성 주얼리 라인은 특히 디올 8, 까나주 같은 상징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우아한 무드를 나타내고 있죠. 스탈링 실버와 가죽, 체인 등의 소재를 활용해 포멀한 룩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세련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까나주 뱅글. 디올의 시그니처 패턴인 까나주를 모티브로 고급스럽게 풀어낸 실버 뱅글인데요. 미니멀하고 우아한 무드를 담아 남성분들이 스타일링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죠. 그 외에도 비슷한 디자인의 까나주 링이 있으며 브랜드의 시그니처 이니셜을 활용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이 주류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실버 주얼리를 찾는다면 평생 착용해도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다음 파트로는 비즈 액세서리. 비즈 액세서리인 주로 보헤미안, 에스닉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액세서리로 디자인적인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 있는 무드를 찾기 좋은 카테고리죠. 낮은 가격대라도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가성비 아이템 찾는다면 비즈 액세서리가 가장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September 5. 20대를 타겟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이 중심인 만큼 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인기가 있는 제품도 멀티 비즈 넥클리스로 다양한 형태의 크리스탈 비즈를 연결하여 미니멀한 형태로 디자인을 풀어냈죠. 그 외에도 여러 잼스톤을 연결해 제약한 팔찌 등등 다양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디자인을 중점으로 취향이 금방금방 바뀌는 성향을 가지셨다면 굳이 큰돈 쓸 필요 없이 주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죠. 다음은 와일드 브릭스. 에스닉 보헤미안 무드를 말하는데 이 브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13년차 운영 중인 국내 브랜드로 특히 비즈 주얼리를 예전부터 잘해오기로 유명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잼스톤 브레이슬릿인데 다양한 크기, 컬러들의 잼스톤을 믹스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죠. 업력이 특히 오래된 브랜드인 만큼 크기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으니까 컬러풀한 액세서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스. H&M 그룹에서 운영하는 컨템포러리 SPA 브랜드로 우아하고 고급진 퀄리티를 자랑하면서도 가격대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있어 인기가 많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번 시즌 비즈 액세서리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젠더리스적으로 풀어내는 디자인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름에 특히 반팔 셔츠와 매치하기 좋은 비즈 브레이슬릿이 주목할 만합니다. 코스는 재고를 많이 만들지 않고 금방금방 솔드아웃 시키는 걸로 유명하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홈페이지 접속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브랜드 에끼. 천연 원석과 실버를 주 소재로 한 개성 있는 디자인의 핸드크래프트 주얼리 브랜드예요. 다양한 컬러감의 천연석을 믹스해서 다양한 사이즈로 풀어내고 있죠. 이 브랜드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은 역시나 천연석을 활용한 원석 팔찌들, 터콰이즈부터 사파이어, 타이거 아이 등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고 있죠. 알갱이가 크지 않은 디자인이 주류이기 때문에 미니멀하고 젠더리스적인 무드 선호하신다면 만족도 높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브랜드 듀온 28. 이번 브랜드는 다채로운 색감의 비즈를 활용하여 컬러풀하게 풀어내는 팔찌 디자인이 주류인데요. 평소 무채색 코디 즐겨 입으신다면 컬러 팔찌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겠죠. 대표적인 제품들도 역시나 컬러풀한 디자인들이 많아요. 블루 골드 21 같은 모델은 딥블루와 골드를 조합시켜 세련된 보색 대비를 통해 풀어냈죠. 다만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합금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니까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세요. 다음 브랜드는 벨리에. 미니멀 빈티지 모드를 지향하는 토탈 패션 브랜드로 최근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주얼리 라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진주, 체인, 메탈 소재를 조합시켜 스타일리시한 무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벨리의 강점은 역시나 젠더리스한 디자인. 진주를 활용해서 젠더리스한 무드에 힙한 감성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최근엔 알갱이가 조금 큰 디자인들이 위주였는데 올해는 오닉스 브리즈, 블레이슬릿 같은 얇은 두께감의 유려한 실루엣 제품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미니멀한 무드에 플러스 알파 더하기 좋은 액세서리들이 많으니까 젠드리스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셔도 좋겠죠. 비즈 브랜드 마지막은 3540. 국내에서 직접 은공방을 운영하며 수작업을 통해 높은 완성도의 실버 주얼리를 제작하는 브랜드인데요. 다양한 서브컬처로부터 모티브를 받아 남성적인 무드를 담아 풀어내고 있죠. 실버볼을 활용한 다양한 색감의 비즈 목걸이가 중심인데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원석 팔찌부터 실버 소재를 세공해서 제작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구성이 있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꽤 있지만 실버볼과 블랙 도금의 조화로 동양적인 무드의 스릭 감성을 담아 퀄리티 있게 풀어낸 제품도 있습니다. 원석 팔찌 구매하고 싶은데 퀄리티까지 잡고 싶다면 주목해보시면 좋을 브랜드죠. 마지막 파트로는 가죽 액세서리. 가죽 액세서리는 남성미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액세서리로 빈티지 감성 혹은 락시크, 레트로 무드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도프 제이슨. 가죽 소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로 액세서리 또한 가죽을 베이스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가죽 전문 브랜드답게 리얼 레더 소재를 사용해 퀄리티 있게 풀어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은 가죽 팔찌입니다. 가죽 소재를 사용한 레이어드 팔찌나 서지컬 스틸 소재를 결합한 디자인이 중점이죠. 락시크 무드를 전개하는 브랜드인 만큼 힙한 스타일, 시크한 무드를 찾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브랜드는 밀로 아카이브. 주류 컨텐츠 및 서브컬처 등 복합 예술 문화와 패션을 결합하여 토탈 패션을 전개하는 브랜드로 특히 모자가 유명하죠. 주얼리는 웨스턴 모드와 빈티지 감성을 결합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디렉터님의 취향이 반영되어 가죽 소재 오브제들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최근 유행하는 키링이나 레더 스트랩을 사용한 팔찌, 그 외에도 가죽 소재를 결합한 카라비너나 체인 액세서리 등등 빈티지 감성을 더해 풀어내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시크한 모드를 담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기 좋은 디자인의 주류인 만큼 색다른 액세서리를 찾는다면 개성껏 활용하기 좋겠죠? 세 번째 브랜드는 토토 아카이브. 원래는 비즈 액세서리 편에서 소개하는 게 맞지만 가죽 액세서리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최근엔 가죽 제품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브랜드 대표 상품으로는 레더 팔찌가 있는데 리얼 레더 가죽을 메인으로 은은한 실버 버클을 더해 미니멀하게 풀어내는 제품이 대표 상품이죠. 에스딩한 방식의 비즈를 결합해 레더 소재와 함께 풀어내는 등 스타일리시한 무드의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인 만큼 유니크한 개성의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는 컬러들로 도전해보셔도 좋겠죠? 다음은 아워레가시. 스웨덴 기반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미니멀하면서도 실험적인 실루엣을 통해 고유의 미학을 보여주는데요. 가죽 소재 액세서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시그니처인 웨스턴 벨트부터 시작해서 목걸이가 특히 유명한데 주로 스털링 실버와 레더 스트랩 등 클래식한 소재를 베이스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풀어내는데 대표 상품으로는 라돈이 특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최근 유명한 상품으로는 노타임 워치 같은 시간적 개념을 탈피한 실험적인 오브제 액세서리나 시그니처 라돈 목걸이를 더욱 얇고 섬세하게 재탄생시킨 슈퍼슬림 라돈 같은 미니멀한 무드의 액세서리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컨템 브랜드인 만큼 가격만큼이나 퀄리티도 유명하니까 미니멀한 무드에 플러스 알파 더하실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가죽 액세서리 끝판왕 브랜드는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는 이탈리아 럭셔리 하우스로 정제된 디자인과 특유의 가죽 공예가 시그니처죠. 특유의 인터레치아토 기법을 활용한 블레이슬릿이 시그니처 제품으로 가격대는 당연히 꽤나 비싼 편이지만 최고급 나파 소재를 사용해서 피부에 닿는 촉감과 광택감 모두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평생도 착용할 수 있는 만큼 명품 중에 명품 팔찌라고 할 수 있죠. 시그니처 노트 디자인을 제외하면 베이직한 디자인이 대부분이라 한 번 살 거 끝판왕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보테가 베네타를 방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스타일의 액세서리 브랜드들 총정리로 다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액세서리는 너무 저렴한 걸 착용하면 전체적인 스타일까지 저렴해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싼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개성과 무드를 중점으로 가심비를 고려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